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최철용의 경제TV는 시청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경제를 지향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셨습니까? 코로나다, 경제다, 나라 걱정, 우리 국민들 걱정, 이웃 걱정, 걱정 많이 되시죠?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듯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번 연휴 내내 한 사람을 기억하고 또 칭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훈아 씨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테스형을 아십니까?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대가수님의 신곡으로 소개되었던 노래입니다. 추석 연휴 나훈아님의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테스형도 함께 있었다 생각이 되네요. 노래말이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래 중간에 테스형이 나오는데 이분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정말 감히 예상치 못한 소크라테스가 등장했죠. 이 노래는 인간의 인생의 철학이 담긴 노랫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세상이 왜 이래 가슴에 와닿게 합니다. 이러한 노래로 위안을 삼으시면서 오늘도 힘내시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앤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보겠습니다. 미디어펜 서울 아파트값 관망세 유지 9억 원 이하 중소형 주택 상승세는 여전. 서울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억 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의 상승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6조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달 4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1% 상승했고요. 전세값은 0.16%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전세값은 쉽게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전월세 상한제,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입지 요건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주택공급 절벽, 인허가, 착공, 분양, 트리플 감소. 8월 서울 분양
663가구에 거쳐 82% 급감, 코로나 재확산, 분양가 상한제 등 영향 탓이다. 지난 8월 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강화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 우려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3,086가구, 전년 동월 대비 28.7% 감소했고요. 8월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도 2,410가구로 전년 동월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주식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 이후 증시 전망을 팍스경제TV에서 했습니다. 한국 증시 우상향 전망, 배당, 성장주 주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 10월 코스피 상단 2,450선 예상,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배당주와 성장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부진했던 지수가 펀더멘탈의 우호적 개선과 일부 경기 회복의 지표가 개선되는 등에 힘입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유럽 코로나19의 재확산, 이런 악재로 인해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즉 유로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추석 이후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당주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MBN 뉴스,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코로나 확진 트럼프 상태 촉각, 그러나 보양책 기대.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하네요. 입원 이후에 트윗을 통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은 부양책을 원하고 또 필요하다 하면서 협력해서 일을 해내자라고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암호자산 크립토 뉴스입니다. 미 CFTC 소송 소식 후 비트맥스에서 32,000BTC가 인출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파생상품거래소 비트맥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비트맥스에서 약 3억 3,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인출이 됐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개수로는 3만 2천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인출된 비트코인 일부는 다른 암호자산 거래소 또 일부는 개인 지갑들로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맥스에서 비트코인 인출이 급증한 것은 결국 CFTC가 비트맥스에 대해서 미등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다가 이에 따른
비트맥스에 맡겨진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이 불안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대량 인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CFTC가 이제 향후 이 재판 과정에서 비트맥스의 위법 행위에 대한 민사적, 금전적 배상, 거래소의 영구적 영업 정지 등 예상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한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포커스, 거시 환경과 전통시장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은 횡보 지속 가능성. 비트코인이 이제 불확실한 거시 환경, 즉 전통자산 시장의 영향 때문에 여기서 전통자산 시장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근의 범위 내에 행보를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금주 중반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양호한 펀더멘탈을 근거로 해서 비트코인의 4분기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평가했었죠. 또 비트코인의 축소된 변동성은 조만간 상방향 범위 돌파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도 하고 했죠. 그러나 전일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비트맥스를 전격으로 기소한 데 이어서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 이러한 어떤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당분간 횡보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이슈된 뉴스 보시겠습니다. 배달의 라방까지 상인도 농민도 온라인에서 활로. 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끝까지 한번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경제 활동이 이제 급격히 위축되고 있죠. 온라인에서 활로를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들이 이제 배달 앱 서비스를 도입하고요. 또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일명 라방이죠. 라방. 라이브 방송. 직접 이러한 라방에 나선 농민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환경의 축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비대면 모바일로 옮겨갑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도 농민도 변화에 발맞춰 이렇게 활로를 뚫으려는 노력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파이낸스 뉴스. 코로나로 위기인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돕는다.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분석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상권 분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상권 분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네요. 결국 소상공인은 점포가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점포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상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권 분석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툴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경진대로 보여지면서 이 관계자께서는 이번 경진대에서 발굴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철용의 경제 TV에서는 물론 부동산, 주식,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지식과 정보, 이슈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자산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암호자산, 즉 디지털 자산 또는 뭐 암호화폐 또는 코인이라고 하는 이 암호자산의 기본 지식인 블록체인과 이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이렇게 몇 가지의 영상으로 해결이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관련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두 권 정도 사서 보시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정리 보시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입니다. 맞죠? 블록체인이죠. 블록은 즉 데이터를 기록, 보관, 유지되는 원장입니다. 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컴퓨터의, 즉 노드라고 하죠.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이 완성되려면 51%의 합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을 결정적으로 완성에 대한 공을 인정받은 노드는 블록의 완성으로 그 보상이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적용이 되는 방식이고요. 합의 방식을 POW, 작업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며 보상으로는 현재 6.25개를 받습니다. 체인은 같은 데이터 블록들이 저장된, 즉 서로 다른 거리가 떨어진, 전 세계 어디라도 거리가 떨어진 이곳에 있더라도 이 네트워크,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암호자산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서 세계적인 투자사가 추천한 것만을 선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몇 회에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코인의 내장이죠. 하나의 디지털 화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 화폐로 보고 왜 디지털 자산으로 보는지, 앞으로 미래의 비트코인 시장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왜 탄생했으며 어떤 용도로 쓰이려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미래는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신뢰의 인터넷 시대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사이버 경제를 이해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블록체인 사이버 신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버 신경제에 사용하는 화폐가 바로 디지털 자산, 즉 코인들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들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 최초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길은 항상 힘든 길입니다. 생존 투자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실행의 의지력입니다.
최철용의 경제TV와 함께 생존 투자로 끝까지 살아남아 희망의 신화를 맞이합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